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과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꼬리표가 미국 시장 한복판에서 깨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뉴욕에서 제값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 속에 제한적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0.29%, 나스닥도 0.29%, S&P 500은 0.42%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은 0.49%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6%로 사실상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지수는 견조했지만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는 못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 시장을 통째로 뒤흔든 주인공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상장은 미국 예탁증서, 그러니까 ADR이라는 형태로 나스닥에 데뷔했는데요. 공모가는 14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시초가부터 170달러로 튀어 올랐고 장중에는 17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종가는 168.49달러, 하루 만에 13.08% 급등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상장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 ADR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자금이 한국 반도체에 베팅했다는 뜻이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뚜렷한 쏠림, 그러니까 차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정도로 뜨거웠을까요? 배경에는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AI 에이전트와 로봇, 그리고 추론 과정에서 필요한 메모리 수요가 단순한 기기 판매의 한계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외신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가격이 2027년까지 2배로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메모리 강세론에 힘이 실린 배경입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12.76%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4.03% 올랐습니다. 핵심 협력사의 상장 수혜에 더해 메타의 자체 칩 우려가 완화된 점이 힘을 보탰습니다. AMD도 2.04% 강세였는데요. 증권사 스티펠이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635달러로 크게 올린 영향입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1.31%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짝을 이룬 롱숏 전략, 그러니까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는 매매의 대상이 되면서 눌린 겁니다. 인텔과 마벨테크, 브로드컴도 수급 이탈의 약세였고 샌디스크와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같은 스토리지 종목은 개별 재료에 반등했습니다. 간밤의 또 다른 주인공은 메타였습니다. 메타는 5.97% 급등하며 2024년 초 이후 가장 강한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유,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벌금 조사가 확대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AI 비용을 효율화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하는 모멘텀이 부각된 겁니다. 반면 나머지 빅테크는 갈렸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오라클은 영국 정부가 이들을 재무부 핵심 제3자로 지정하면서 규제 부담에 눌렸고 애플은 중국 점유율 하락 소식에 약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전반적으로 무거웠습니다. 오라클은 신용평가사 S&P로부터 투자 등급 최하 단인 BBB- 로 강등되면서 2.48% 하락했습니다. 투자 등급의 가장 아래 칸까지 밀렸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공격적인 투자 부담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팔로알토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최근 오른 만큼 차익 매물을 소화했고 서비스나우는 스타벅스가 자체 AI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밀렸습니다. 자동차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의 수동 제어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상승을 이어갔고 GM과 포드는 관세 방어 효과가 부각되며 유럽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포드는 2.87% 올랐습니다. 여행과 항공은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주는 항공 여행 증가 기대에 올랐지만 정작 항공사들은 반대였습니다. 델타항공은 예상을 웃돈 실적에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매물을 소화했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좋은 실적보다 앞으로의 눈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중국주는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강세를 보인 반면 핀더더는 소폭 약세로 엇갈렸습니다. 반대로 전기차와 배터리 쪽은 무거웠습니다. 퀀텀스케이프와 루시드가 나란히 세서 5% 가까이 빠졌고 리튬 관련주인 엘버말도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하락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는 하루 만에 10.83%, 그러니까 10%가 넘게 무너졌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연초 이후 급등했던 물량이 한꺼번에 차익 실현으로 쏟아진 결과입니다. 일라이릴리와 길리어드, 머크 같은 전통 제약주도 경기 방어 성향이 무색하게 수급에서 소외되며 하락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한풀 꺾인 흔적은 우주와 양자 테마에서 뚜렷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중국 로켓의 추진체 회수 성공 소식과 8월 락업 해제 우려가 겹치며 4.51% 하락했고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 등 우주 테마 전반이 함께 밀렸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온큐와 D-Wave, 퀀텀 컴퓨팅이 일제히 세서 5%대 급락하며 위험 선호가 후퇴할 때 가장 먼저 팔리는 테마의 속성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시장이 계속 주시하는 변수,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도 짚어보겠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언급하면서 긴장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49척에서 25척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유가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금리와 다른 자산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6%로 소폭 올랐고 2년물은 4.21%로 당임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WTI 기준 71.41달러로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과 은도 나란히 약세였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보여주는 VIX 지수는 16.94로 안정을 찾으며 위험 선호가 유지됐고 비트코인은 1.23%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점이고 원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케빈 워시 의장 후보의 의회 청문회와 소비자물가 지수, CPI 발표가 대기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 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지금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방향을 틀지가를 분수령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AI 대표주를 중심으로 견조했지만 상승 동력이 SK하이닉스 상장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에 집중되며 시장의 폭은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상장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모가 14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만 4천 원이었던 주식이 168달러, 약 25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딛고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와 AMD로 대표되는 AI 반도체 강세,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론은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우호적입니다. 다만 ADR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본주와의 프리미엄, 롱숏 전략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 언급, 호르무즈 물동량 급감에 따른 유가 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청문회, 실적 시즌 진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그것입니다. 지수는 견조하지만 온기가 특정 종목에 쏠려 있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대기 지표를 확인한 뒤 나눠서 대응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끝.